식사 꿀정보 시간입니다. 식재료들 사다가 집에 두고 먹다 보면 다 먹지 못한 채 유통기한 지나는 일이 잦죠.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두고 먹는데 그러면서도 언제까지 먹어도 될지 찜찜한 마음도 있긴 합니다. 네, 냉동고에 있는 음식도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매한 음식 언제까지 먹어도 될지 또 어떻게 하면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을지 정지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일단 살 때요. 우유 같은 거 살 때 유통기한 기왕이면 넉넉한 거 많이 고르죠.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굳이 진열대 안으로 이렇게 팔쭉 넣어서 이런 거는 네. 안에 유통기한 좀 넉넉한 건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유통기한이라는 거는 판매점에만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건데요. 유통업체가 소비자들에게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기한이 유통기한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구입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입니다. 물론 개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떤 건 유통기한 지나고 수십 일이 지나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물론 유통기한, 소비기한 지나지 않았어도 보관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그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확인 들어갑니다. 우리 가족 건강의 첫걸음, 먹을거리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제대로 된 것을 고르려는 주부들 눈빛이 정말 날카로운데요. 그 선택의 기준, 상당수 주부들이 유통기한을 꼽고 있습니다. 집안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먹게 되려면 아무래도 유통기한이 제일 걱정이 돼요. 유통기한 지난 상품은요, 아깝기는 하지만요, 건강에 해로울까봐 대부분 버리게 되더라고요. 유통기한은 1985년에 도입됐습니다. 유통업체가 식품 등의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 최종 시한을 표시한 건데요.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가 신경 쓸 부분인 거죠. 그랬던 게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이 됐습니다. 그렇게 따져보고 골랐건만 냉장고에 뒀다가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 상당히 많습니다. 먹자니 찜찜하고 버리자니 아깝죠. 두 아이의 엄마인 정영남 씨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다 같은 엄마 맘이죠. 그래서 신선한 것, 또 영양가 높은 것 위주로 일단 삽니다. 다 못 먹고 냉장고에 일단 넣어두죠.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의 경우 날짜 내에 못 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보기엔 멀쩡하죠. 그렇다고 버리긴 아깝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는다고 하는데요. 유통기한이 많이 지나지 않은 거는 먹어도 배탈이 없더라고요. 자, 그 이유.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유통기한이라는 건 지났지만은요, 소비자가 먹을 수 있는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소비기한의 경우 식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최종 기한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생각보다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요. 보관만 잘하게 된다면 식품에 표기되어 있는 유통기한보다 더 오랜 기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식품 종류별로 알아봅니다. 잘 포장했을 때입니다. 육류의 소비 기한은 냉장 상태로는 3에서 5일, 냉동시간 6개월입니다. 고등어와 같은 생선은 이틀 내에 빨리 소비하는 게 좋고요. 냉동할 경우에 최대 3개월입니다. 식용유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산화가 빨라집니다. 그늘 보관이 필수입니다. 물론 개봉하지 않은 상태고요. 식용유는 5년, 참기름은 2년 6개월까지 괜찮다고 합니다. 자, 이 모든 건 개봉하지 않은 상태가 조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후 우유는 50일까지, 두부는 90일, 달걀은 25일, 식빵의 경우 20일까지 소비기한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보관 상태가 좋을 때도 해당되겠죠. 유통기한, 소비기한 안에 있더라도 보관 상태에 따라서 신선도는 또 얼마든 달라집니다. 찬물에 소금 풀고요. 달걀 담갔을 때 옆으로 눕는다면 신선합니다. 물 위로 뜨거나 똑바로 서 있다면 요거는 상한 달걀입니다. 우유도 유통기한 남았어도 용기가 부풀었거나 개봉한 지 좀 됐다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냉동 보관한 육류의 경우 해동했을 때 색이 하얗게 변했거나 냄새가 난다면 버려야 합니다. 고등어를 포함한 삼치나 꽁치 같은 생선류는 해동했을 때 색이 그대로여도 특유의 비린내가 난다면 상한 것입니다. 특히 냉동실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 얼렸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다면 아끼지 말고 그냥 버려야 합니다.
냉동 보관하면 흔히 식품을 오래 보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균 증식을 늦출 수는 있지만 번식이 충분히 가능하고 신선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냉동 보관하더라도 소비기간 내에는 꼭 소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 식재료 수명이 결정되는데요. 식재료 보관하는 법, 종류별로 이것도 살펴볼게요. 먼저 고기 보관법입니다. 여기에는 식용유가 바로 신의 한 수인데요. 육즙과 신선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고기를 보관할 때 표면에 식용유를 살짝 발라주시면 고기의 산화를 지연시켜서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신선함과 본연의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보관한다면 큰 덩어리로 보관하지 말고요. 1회 사용량으로 나누어서 랩이나 지퍼백에 싸서 냉동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생선 보관법, 고기와 비슷합니다. 생선을 보관하실 때는 청주나 맛술을 살짝 바르셔가지고 보관하시면 돼요. 식용유 대신 청주나 맛술이죠. 이거 바르는 이유 신선도 유지에 도움이 되고요. 생선을 탄력 있게 하고 비린내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쓰다 남은 두부는 밀폐 용기에 소금물을 담아 그 속에 보관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2, 3일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채소도 요령이 있습니다. 흙이 묻은 채소의 경우 일단 흙부터 제거합니다. 세균이나 미생물이 흙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꼭 깨끗하게 씻어 물기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밀폐해서 보관을 해줍니다. 고추는 보관 전에 깨끗이 씻어 꼭지를 제거하고 반을 갈라서 속에 있는 씨를 없애줍니다. 고추씨가 있는 상태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고추가 물르기 때문에 고추씨를 제거하고 보관하는 게 좋아요. 역시 공기가 통하지 않게 잘 포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파는요, 하얀 줄기 부분과 이파리 부분을 나눠 담습니다. 요리에 맞게 꺼내 쓸 수 있어서 이렇게 하면 편리하겠죠. 마늘은 곱게 다진 뒤에 필요한 크기로 잘라 보관하면 좋습니다. 냉장실이 아니라 이거는 냉동고에 보관해야 진액과 풍미가 그대로 보존된다고 하네요.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음식물 처리 비용이 한 해 1조 원입니다. 음식물 소비에도 현명함이 필요한 이유겠죠.